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에 설립돼서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아태 지역 1위,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45억 원, 영업이익 1,433억 원, 당기순이익은 2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보다 3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6% 증가했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순이익과 관련해서 직원의 횡령액 2,215억 원 중 일부 법무법인이 환수한 335억 원과 수사기관이 몰수, 보전 조치 등을 취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한 외부 1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많은 이 보유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바로 어제가 좀 결정일이었죠.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니다. 기타 시장 안내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속개를 결정했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2022년도 2월 17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가 있었다. 그런데 2월 28일 오스템 인프라가 개선기획서를 제출했고 3월 29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지금 사실은 이제 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가, 상장 유지가 되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가. 자, 셋 중에 하나가 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심의를 속개, 연기해서 다시 한번 의제를 논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물어보시죠. 네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상장 폐지 요건은 아니다. 자, 뭐 우리가 걱정했었던 부분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회사의 어떤 자금 유출로 인해서 부실화된 것은 일부 맞지만 내부 통제가 훼손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주사원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경영진이 개입된 횡령배임이 아니라면 직원의 개인적인 어떤 비위, 개인적인 어떤 법률 위반 행위로 기인된 어떤 사실이라면 사실상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를 예측한 건 아니었고 저희는 감사 의견 결과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내부 통제는 훼손됐기 때문에 내부 통제는 좀 비적정으로 좀 나왔을 것. 예상을 좀 했었던 부분이었고 경영진의 어떤 이 개입이 없다면은 개선 기간을 받아서 추후에 상장 유지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어떤 형식 요건을 해소한 이유로 이에 따라서 바로 상장 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속개가 됐다는 것은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장 유지냐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시간을 좀 더 보고 회사의 개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개선 기간을 좀 줄 것인가. 두 가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네네. 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상장 유지 결정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시각이 좀 아닌가. 왜냐하면 차라리 개선 기간을 주고 이후에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개를 했다는 것은 당장에 지금 상장 유지 결정을 했을 때 회사의 어떤 이 파악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보완 사항들이 얼마큼 좀 이행이 좀 됐고 네. 최근에 제출된 이 감사 보고서의 어떤 적정성도 검토의 어떤 대상이라고 보니까 이 시점이 사실은 좀 짧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개를 이후에 상장 유지나 아니면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좀 속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들었어요. 어쩌다 이런 결정이 난 거죠? 일단 뭐 속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판단하는 데에서 어떤 이 시각적인 기업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전체적인 어떤 충분한 의견이
수립된 것은 아니죠. 각자 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도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주요 의제 안건이 사실상 이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유출된, 그렇다면 이 피해 회복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회사의 사업의 어떤 지속적인 관점. 그런데 좀 누가 봐도 사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2021년도에는 충분히 장사도 잘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잘 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은 횡령으로 인해서 이 손실 금액을 반영함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한 효과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사업의 어떤 지속적 요건에서는 어떤 관건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경영 투명성, 그리고 내부 통제의 어떤 이 통제 가능성 또는 미비점이 좀 해소가 되었는지. 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회사는 빠르게 이 내부 통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구축을 위한 어떤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구축을 좀 완료했다라고 좀 밝혔고, 네. 이에 따라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 마련도 있었기 때문에 공시를 좀 보면 3월 16일 주총 소집결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의결 사항에서는 뭐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있고 정관 변경 안건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내이사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어떤 선임 안건이 좀 있는데, 회사의 감사 선임 안건을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을 좀 두었다는 것은 오히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외부 인력을 좀 더 영입해서 투명한 경영 활동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회사의 의지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런 관점들이 사실상 어떤 속개를 좀 결정하는 데 어떤 종합적인 판단 요소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되면 속개 이후에서 최종적인 어떤 이 결정 여부가 나올 것이 좀 보여지는데, 아직 일자는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월 28일, 3월 29일 날 속개 결정을 했는데, 속개 이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기타 시장의 내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총 이후에 그래도 한 4월 중순 이내에는 그래도 속개 이후에 어떤 최종 확정 어떤 이 심의일이 잡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래도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사실상 감사 보고서의 어떤 훼손 여부였는데, 일단은 감사 보고서 잠깐 보면 연결 재무제표 역시 적정, 그다음에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없고,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도 미기재돼 있어요. 개별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자, 적정 기준을 받았고 미해당되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의견은 비적정에 따라서 해당이 좀 됐는데, 사실상 횡령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은 훼손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이에 따라서 뭐 사실상 이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자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는 것은 맞고요. 이게 1년 이후에 20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내부 통제의 어떤 관리 제도의 어떤 요건을 다시 적정으로 좀 받게 되면 환기 요건은 해소될 수 있는 점.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감사 의견상에서의 어떤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내부 통제의 비적정은 있지만 종합적인 어떤 상장 폐지의 어떤 종합적 요건에 해당되는 의견 거절 사유는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 재무제표는 적정하다는 겁니다. 횡령 배임 혐의는 이미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회사는 회수 노력 또는 환수 조치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축해서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회사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기심의를 열었을 때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럼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기심이 기타 시장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기타 시장에 대해서 조만간 가셔야 되는 확정 일자를 다시 한번 좀 잡아줄 겁니다. 지금 속개 이후에 최종 확정되는 어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이 아직 뭐 공고되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한 4월 중순 얘기를 했던 건 한 2주 정도를 좀 소요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길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감사 보고서가 이미 다 제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은 지금 뭐 비적정으로 좀 받긴 했지만, 회사는 빠르게 전문가 집단을 통한 어떤 내부 통제를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회이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사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면 이 요건이 1년간 잘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히려 속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장 유지 결정의 어떤 무게감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상장 유지 결정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4만 소액 주주분들이 가장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결과에 좀 허탈한 마음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일단 답답하고 좀 뭐 속이 좀 많이 상하시겠지만 여타의 뭐 의견 거절 종목 또는 이 주권 거래 정지 종목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돼서 같은 혐의로 주권 거래 정지됐던 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계양 전개 사례가 있었지만 네네. 사실상 계양 전개보다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요건이 훨씬 더 유리한 요건이 아니었나. 시장에서 한간에 좀 우려했던 대주주가 개입된 횡령이 아닌가. 자, 이런 뭐 또 시장의 어떤 풍문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무혐의로 그렇죠. 해소를 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떤 투명성을 다시 한번 제고한다면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추후에 이와 같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좀 회복해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좀 제고하는 관점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이 미래는 그래도 좀 더 밝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심의 속개 이후에 만약에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된다면 단계 좀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은 맞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 충분히 저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의 관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성장성, 확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낙폭 이후에 충분히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 충분히 저력이 있고 또 성장성도 보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